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한 공장. 이른 아침 마당 안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뭘 싣고 오는 걸까요? 트럭에 실려 있는 것은 인근 지역에서 수거된 폐유리병입니다. 이곳은 유리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류하는 공장인데요. 한눈에 봐도 그 양이 상당할 뿐더러 종류도 셀 수 없이 다양해서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기, 세라믹, 밥그릇 깨는 거, 유리와 사기는 극과 극입니다. 사기는 사기대로 유리병만 담아둬야 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전부. 분류 작업 중 가장 힘든 건 잘못 들어온 물건들을 골라내는 것이라는군요. 여기 있는 세라믹, 이거 화장품병, 이거, 그리고 심지어 병자로 속에 판지가 정관도 같은 이게 저거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 따로 모아서 배출해야 되잖아요. 이거 따로 버려가 배출해야 되는데 이 병자 속에 같이 혼합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이게 전부 병자 속에 1차적으로 이거 선별을 하고 이걸 하고 이것도 지금 병 같지만도 이게 지금 PC라고 플라스틱이다 이게. 아,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PC라고 이거는 망치를 주고 깨도 안 깨집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된 지 1995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95년도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데도 도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유리병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깔별로 분리해서 배출하고 도자기 같은 물건은 폐기물 포대에 담아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폐유리병 분류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보통 하루 평균 30톤 정도의 선별을 하기 때문에 종일 분주하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작업자들이 대형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병을 분류해 전면에 뚫린 구멍으로 빠르게 던져 넣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일까요? 색상별로 제일 처음에 거는 백색, 그 다음에 갈색, 녹색. 만약에 색깔별로? 색깔별로 다 모으고 바깥서병, 카오메, 바깥서. 요 병은 지금 저거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게. 아, 이거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유리병은 크게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20번 이상 반복 사용이 가능해 파손되지 않은 것은 재사용을 위해 따로 분리합니다. 세척 과정에서 컴퓨터상으로 지나가다가 조금만 이상 있으면 세척해가지고 다시 불량으로 나온 하기 시게 되니까 뚜껑을 열어서 그거 해가지고 배출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재활용하기 수월입니다. 피로회복 음료수병은 바로 입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분류 과정에서 다시 일일이 뚜껑을 벗겨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깨지지 않게 뚜껑을 닫아서 버리는 것이 재활용에 효과적입니다. 소주병도 분류별로, 소주병도 종류별로 이렇게 담고 담아가지고 나머지 병 이제 이거 기타 이제 공병 재활용할 거는 여기 담아가지고 다시 밖으로 내가지고 상자에 별도로 다 담게 돼요. 아까 메인 라인에서 요거는 녹색, 아, 이렇게 색깔별로? 저기 녹색, 예, 요거는 백색, 요거는 백색이고 여기는 갈색. 아, 이건 갈색이요? 예, 갈색 저장을 했다가 온전한 병은 재사용을 위해 분류되고 깨진 병은 색깔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병을 만들려 그러면 색깔이 혼합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색하고 갈색하고 녹색하고 삼색을 분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공장 한편엔 유리가 들어있는 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얼핏 봐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장 안에선 마당에 쌓여있던 가마니 속 폐유리병을 곱게 분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재사용되지 못하는 많이 파손된 병들의 재활용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골재입니다, 골재. 아스콘 골재 아스팔트 포장용. 이 재료가 두사라고 모래입니다. 네. 모래이기 때문에 이거 저렇게 저게 병이 돼가지고 이 가공만 하면 골재로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땅속으로 다 묻히는 게 이게 재활용제가 골재가 돼가 탄생한다고 하면 이게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재활용은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막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유리는 새로 가공에 사용되는 활용률이 3% 정도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버려지던 파손된 유리병을 5mm 크기로 분쇄, 아스팔트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유리가 아스팔트 재료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진짜 멀쩡하네요. 예, 멀쩡합니다. 일반 유리로 사는 문제면 손을 찌르는 데가 있지만 이거는 가공을 했기 때문에 맷돌 방식으로 갈아내는 원리로 유리 입자가 회전하면서 각이 없어져 안전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경북 영천. 이곳에 아스팔트 제작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재료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폐타이어입니다. 작업자가 커다란 타이어를 굴려 가지고 오더니 기계에 끼워 넣는데요. 끝이 날카로운 토미바크 같은 것이 돌면서 타이어 안에서 뭔가를 뽑아냅니다. 자세히 보니 철사뭉치입니다. 타이어를 만드는 재료 중 약 20% 정도가 철심인데요. 재활용을 위해선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타이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 가장 안쪽에 여기. 이쪽이요? 빼면 기계에 올라가면 기계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50kg이나 되는 무거운 타이어에서 철심을 빼는 것은 상당한 힘과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중대형만 사용합니다. 소형은 사용 안 합니다. 고무 질이 좋기 때문에. 고무질이요? 예. 아무래도 큰 대형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고무를 갖고 해야만. 굵은 철심을 뺀 후엔 재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타이어의 가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1차, 2차는 파쇄기계, 네. 3차, 4차, 5차 기계는 이제 분쇄로 들어가요. 40mm부터 해서 1mm, 2mm, 3mm, 5, 7mm 이렇게 5가지. 철심을 100% 제거, 순수한 고무 조각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5, 7mm입니다. 작업 과정이 훨씬 오래 걸리고 까다롭지만 폐 타이어를 굳이 5가지나 되는 다양한 크기로 가공하는 이유는 크기에 따라 사용처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생산되는 것이 가장 고운 형태의 폐 타이어 가루입니다. 일본이라고 아스팔트에 쓰는데 납품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사용처가 다른데 미분은 아스팔트용으로, 1mm는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으로 사용되고 3mm는 체육관 바닥 포장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5mm는 골프 연습장 퍼팅 매트로, 7mm는 주로 놀이터 바닥재로 사용됩니다. 한편 공장 밖에선 집게차가 대형 트럭에 분주히 뭔가를 싣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재활용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체가 뭘까요? 분철. 분철. 네, 마지막에 타이어 속에서 나오는 건데 수거해가 제철 공장으로 들어가겠죠. 이거는 보니까 한 개도 없어요. 폐 타이어는 양질의 고무와 철로 이루어져 재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연간 35만 톤.
해마다 200만 개 이상씩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돈이 드는 보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이곳에 폐타이어와 폐유리를 사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유리병을 곱게 분쇄한 유릿가루가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폐타이어와 폐유리가루를 넣어 아스팔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료들이 들어가 아스팔트의 내구성을 올려주는 첨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골재 대용으로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업계 최초로 이 회사에 시작해봅니다. 폐유리는 아스팔트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중 가장 작은 골재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기존 사용하던 재료와 비교해도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아주 간단한 건데 생각을 못한 거죠, 이거를. 자연 골재를 사용할 경우 가격도 높을 뿐더러 자원 고갈 문제도 있어 폐자원의 활용은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폐타이어의 분말을 작업할 차례. 폐타이어는 아스팔트의 탄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확한 양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무게 측정과 다시 한번 골고루 재료를 섞어주기 위해 기계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 가루는 뭘까요?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가루입니다. 플라스틱 가루요? 예예. 이거 두 개를 그 배합하는 거야, 폐타이어? 예예. 두 개 배합에 혼합해서 네. 잘 섞어서 들어가는. 첨가제 아스콘 첨가제로 들어가는. 폴리에틸렌은 아스팔트 재료 간의 결합력을 높여주고 강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타이어와 함께 들어가 아스팔트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드디어 아스팔트 제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스팔트는 온도가 떨어지거나 굳으면 사용할 수 없어 도로 포장 당일 아침에 제작됩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 아스팔트 제작에 필요한 골재들을 모두 넣고 혼합하는 과정입니다. 화물에서 내주가 부풀하기 때문에 골재 청골재가 들어가면은 혼합이 안 돼요. 그래서 골재 온도를 더 높여줘야 혼합이 되고 골재 온도는 200도 이상 가열하고 있습니다. 200도 이상. 마지막엔 준비했던 폐타이어 첨가제를 넣어 함께 혼합해줍니다. 드디어 완성된 아스팔트가 트럭 위로 떨어집니다. 아스팔트 포장 작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 유지이기 때문에 제작이 끝나면 바로 기계에서 트럭에 적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트럭 위에도 이제 전부 다 덮개를 치기 때문에 온도는 소온도는 유지됩니다. 몇 도 정도를 유지하고 가야 돼요? 이제 포장 온도를 도착도를 160도로 맞춥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스팔트는 제작이 끝나는 순간부터 속도가 생명인데요. 트럭에 실린 아스팔트엔 온기가 새 나가지 않도록 방수포를 덮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차로 트럭 덮개를 씌우는데 트럭 뚜껑에도 고무를 달아 열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해주고 나서야 이동을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20분 거리 작업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바닥에 아스팔트를 쏟아붓는데 아직도 연기가 날 정도로 뜨거운 상태입니다. 작업자가 서둘러 온도 체크부터 합니다. 160도 이상입니다. 온도가 140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저쪽 보시면 다짐을 하고 있는데 다짐 자체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재끼리 이제 물려주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금방 포토가 생기거나
금방 타령돼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손상된 바닥을 부분 수리하는 작업으로 온도가 식기 전 스키로더라는 장비를 이용해 빠르게 아스팔트를 바닥에 뿌리고 롤러가 달린 자동차로 바닥을 다져주면 도로 포장 작업이 끝이 납니다.